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오후 1시쯤에 제가 영상을 좀 찍어서 녹화를 하고 있고요.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면서 주말에 아무래도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마 내부 실내에서 좀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확산에 있어서는 사실 뭐 비말이 튀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건조한 가을이나 겨울철에 더 심해진다라고 하고요. 아울러서 외부 활동보단 또 실내에서 뭐 댁에 계시면 괜찮겠지만 어떤 그 공간에서 함께 모여 계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확진자분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계신 공간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 코로나의 확진 상승 추이, 좀 더 확산 추이가 점점 더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해서는 21분이 덜 확진이 되셨는데요. 일별로 봤을 때는 여전히 300명대를 계속 유지하는 게 벌써 일주일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현재 우리 국내에서도 사실상 3차 팬데믹이고 3차 확산이고요. 내주 혹은 차주쯤 되면 뭐 300명, 400명, 500명 이상 될 수도 있다는 우려스러운 전망이 이 뉴스라든지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바라는 것은 그렇게 빨리 확산이 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뭔가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좀 이렇게 확산이 돼야 될 거라 생각이 좀 되는데, 그것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확산 추세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걱정이 됩니다. 현재 국내에선 이런 스탠스로 지금 현재 300명 이상으로 확진자 수가 늘고 있고요. 세계에서도 어느 국가를 하나 찝을 수 없게 굉장히 많이 확진자 수가 늘고 있어요. 빨간색이 지금 여기 확진자 수가, 여기는 사망자 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적도 누적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일 총 확진자 수가 뭐 17만 명 이상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 수는 거진 2,000명 가까이 항상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한 주식들의 주의를 이목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N사 포털에서는 땡땡땡 뭐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FDA 승인을 뭐 신청했다라거나 아니면 뭐 코로나에 치료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다라거나 그런 주식들에 국내에서의 관련주를 되게 매핑시키고자 하는 많은 어떤 노력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리제레논인가요? 예, 그거 관련해가지고 다시 또 관련주가 또 상위에 떴더라고요. 아마도 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국내 시장은 아이러니하게도 2017년, 18년에 전고점을 향해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스닥의 월봉 차트고요. 2017년에서 2018년이 우리 국내 시장 코스닥과 코스피의 고점 아니겠습니까? 그때 지금 코스닥은 930포인트 돌파 시도를 하고 밀렸었는데 870포인트로 마감을 했죠. 금요일날.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직 월봉이 다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윗꼬리를 안 달고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월봉에 대한 마감이 되면 제 생각엔 아마도 900포인트 돌파를 좀 시도를 우선 1차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코스닥이나 코스피의 여러 종목들 중에서도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물론 백신이 나와서 조금 밀렸습니다만 다시금 한 번쯤은 더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반도체라든지 기타 다양한 종목들이 특히 코스피엔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은 한 12월 중순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득세할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련주들이 있습니다만 이슈가 아직 확실해지지 않고 그나마 조금 추가적인 이벤트를 앞둔 그런 종목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계속 트래킹 해왔던 이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한 종목들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종목들이 꽤 상승을 많이 하고 시세를 줬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CMO를 맺어서 국내 위탁 생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SK 케미칼과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한 시세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는 한 번쯤 유심히 좀 지켜보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기업들 중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들고 있는 SK케미칼, 또 케미칼의 지분을 들고 있는 SK디스커버리, 요 종목들을 유심히 지켜볼 시점인 것 같다. 물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면 국내에선 워낙 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어떤 기사들은 이런 것들이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에도 효과가 있다. MBN 뉴스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리고 4달러라 대량 공급이 기대한다. 제가 백신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좀 무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신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백신은 같은 시기에 많은 분들을 상대로 대량 접종이 돼야지만 그 효과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백신을 많이 공급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공급을 하려면 각 국가에서 백신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비싼 백신들을 어떻게 보면은 국가 차원에서는 구매해서 확보하고 보유하기가, 선구매가 쉽지는 않은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어쨌든 가성비가 좋은 백신이라고 생각이 좀 되고, 그리고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은 확진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 플러스 고령이신 분들, 면역력이 좀 약하시니까요. 아무래도 그런 분들한테 집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고령층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이 기사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물론 이 기사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소음일 수도 있고 노이즈지만, 그게 일부분은 정확히 팩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관련되어져 있는 이 기사들은 설사 이게 조금은 원 팩트보다 조금 더 불려서 만약에 나왔다 손치더라도 주가나 이런 시장 상황에 영향을 미친 거는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 고령층 효과가 있고 4달러라는 금액의 어떤 효용성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은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보면 이제 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지금 화이자와 모더나가 좀 더 빠르게 임상에 대한 결과를 내놨어요.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엄청나게 현재 집중이 됐었는데, 쭉 보면 제가 기사를 한 번씩 잘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서울대우 교수님이라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이분이 지금 어디서 근무하시는가는 여기 나와 있으려나요? 명시가 돼 있을 텐데, 아마도 뭐 관련해서 국내에 계신 이 백신과 관련돼서 굉장히, 여기 계시네요. 예, 중앙대 약학대 교수님이시네요. 여기서 보면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좀 제가 주목할 만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제 뒤늦게 개발되는 백신이 더 효과가 좋고 안전할 수도 있다. 왜냐면 충분한 어떤 중증 환자, 경증 환자에 대한 임상이 진행이 되고 그에 대한 부작용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다라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저도 공감하거든요. 우선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신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 백신에 대한 입장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좀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보면은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그 아스트라 백신과 화이자 모더나와 다른 점이 쭉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정도가 된다라고 봐요. 하나는 금액적인 어떤 경제성, 가성비, 또 하나는 보관 유통 온도입니다. 보관 유통 온도.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영하 70도에서 보존해야 되는 화이자, 영하 20도에서 보존해야 되는 모더나와는 다르게 영상에서도 한 2도 정도에서도 충분히 보관이 된다라는 기사들이 나왔어요.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사실은 이 보관도 중요하고 유통도 중요하고 경제성도 중요하고, 그리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확실하게 검증이 돼야 하는 그런 부분을 다 따졌을 때는 아스트라제네카도 분명히 한 번쯤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성탄 전에 임상 완료다. 어쨌든 올해 안에 임상이 완료된다라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접종하는 거는 모더나나 화이자도 그렇고요. 배송해서 접종하는 데까지는 내년 한 중순 돼야 된대요. 내년 중순 정도. 당장 뭐 연말에 한다고 해서 연초에 1월달에 맞을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너무나 많이 이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제 실제로 한풀 죽을 때가 됐다라고 봐요. 화이자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한꺼풀 좀 꺾이고 더 확산이 강하게 되면 오히려 코로나 관련주로 좀 더 시장에 자금들이 집중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아직은 관련된 종목들이 물론 시세를 좀 주긴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실제로 이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되어져 있는 종목들은 아직은 전처럼 시세가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좀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도 국내 우리나라에서는 모더나나 화이자를 제대로 확보를 못 하셨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위탁 개발 생산하는 노바백스도 있지만요, 그 백신들 부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제가 예전에도 이제 그 파일로 정리를 좀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렇게 쭉 제가 적어서 어떤 현황인지 좀 보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바가 뭐냐면, 정부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되어져 있는 그 위탁 개발 생산, 위탁 생산, 그죠? 그쪽 업체로 지금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노바백스와 아스트라제네카와요. 근데 그런 계약을 이제 체결할 때에 앞서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을 때 일부 수량은 또 우리나라 쪽에서 이렇게 확보하는 것으로 아마 MOU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된 것으로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뇌피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국내에서는 훨씬 더 영향이 있는 종목은 제가 생각할 땐 사실상은 아스트라제네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고, 현재 그러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우선 해외 차트 먼저 보죠. 보면 여기가 아니고 제가 이거를 어디다 놨냐면, 네, 여기 있네요. 우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움직임, 다시금 이제 양봉을 뽑고 이번 주 우리 시장으로 토요일 새벽이겠죠. 금요일 마감이 5% 이상 상승하면서 다시금 좀 마감을 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를 모더나도 시도하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상당히 좀 이제 강하게 다시 한번 조정받고 양봉 뽑아내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당히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렇게 이슈가 나왔을 때 강하게 들어 올리고 나서 거의 갭 띄우고 나서 지금 갭을 다 메우고 다시 조정권에 들어가서 있는 상태. 그만큼 한 방 세게 띄우고 나서 지금 시장의 주목은 다시 모더나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아스트라제네카는 양봉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잠잠한 상황이죠. 조금 더 모더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선 더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되고요.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 임상에 대한 얘기라든지 기사화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는 큰 주목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음 주 시장에서도 일차적으로는 모더나에 대한 시장의 집중도, 두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관심, 그리고 화이자는 요런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는 정도. 뭐 화이자 관련해서는 이제 FDA 긴급 임상 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게 긴급 그 승인 신청이 받아지면 그때에서 다시 한번 강한 좀 수급이 들어오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해외의 시장 상황이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주를 좀 본다면, 일봉도 일봉인데요. 이제는 좀 주봉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디스커버리부터 보겠습니다.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 주봉상으로 3주 전에 91,000원 찍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2주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5이평선을 뚫지 않고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한 그 월봉 차트로는 73,300원이고 주봉으로 이렇게 봐도 현재 요 캔들을 딱 세워놓고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이격률을 좀 좁혔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이 8만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78,000원, 8만원 요 라인을 차주에는 아마 다음 주에는 돌파하는 시도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요 구간대에서는 거의 거래량이 없이 주봉상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다음 주 초반부터든 아니면 주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슈가 악재가 안 나오고 계속 호재로 진행이 된다면 8만원에 대한 돌파 시도는 곧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일봉상으로 봐도 사실 지금 1차적으로 구간이 요 73,000원 정도 라인을 돌파를 좀 해주고 2차적으로 78,000원 돌파된다면 아마도 사실상의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8만원 언더에서 다 종가 마감이에요. 이거는 이제 갭 띄우고 나서 밀려버렸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이게 이 91,000원이란 게 신고가긴 한데, 역사적 신고가긴 한데, 얘가 이 9만 얼마라는 것은 사실상 장중고점이지 종가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이 8만원만 돌파를 해도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동을 보면 매동은 어떤 한 꼭지가 세게 들어올리는 듯한 느낌은 아직은 안 들어요. 사실 이런 식으로 좀 수급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거의 한 41억, 그죠? 29억 이런 식으로 세게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최근에 이런 움직임은 사고팔고 좀 반복하는 느낌이고, 특히 이제 외인의 어떤 수급이 들어왔을 때가 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장중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거래원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지 확인하시면서 장중에 어느 정도 이 종목이 좀 오늘 움직임이 괜찮다 안 괜찮다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1차적으로 케미칼의 시세가 나오고 나서 따라가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 케미칼의 움직임을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 더불어서 이 외국인의 그 매매 동향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지 그 부분을 장 마감 후에 지속적으로 좀 체킹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상황이고, 상당히 좀 움직임이 견고하게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숨을 좀 죽이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엄청나게 상승한 만큼의 조정 기간도 조금 길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 여전히 계속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우종목은 이제 여기 한 6만원대를 뚫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나서 여기 양봉 뽑으면서 올라갔습니다. 보통은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일정한 가격대에서 계속 막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밀려버리거나 아니면 여기를 뚫으려면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양봉을 뽑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정석적으로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지난번에 중요하다라고 제가 지지라인을 체크했었던 66,000원대가 거의 코앞입니다. 그래서 우종목도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지켜보신다면 아마도 괜찮은 움직임이 좀 나와주지 않겠느냐. 물론 연속적으로 계속 백신에 대한 이슈로 갈 수는 없습니다만, 이 종목들은 아직은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강한 시세를 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때 물론 강하게 갔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케미칼입니다. 케미칼이 이제 사실상의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앞두고 있어요. 보시면 역사적으로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고 무거운 자리이긴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사실 뭐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67조 가까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탁금이 65조 밀려서 62조네요. 예. 62조 가까이 지금 또 엄청나게 증가한 상태고, 뭐 신용도 그렇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개인들의 특성이 가는 종목들에 더 묻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빠졌을 때 그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계신 분들이 최소 중수 이상 아니시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는 종목들에 더 수익을 좀 더 못 보더라도 가는 종목들에 좀 안정하게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도 지금 이제 같은 자리를 벌써 2번 쳐주고 3번 쳐주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좀 강한 상승에 대한 힘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 그리고 매동을 좀 보면, 매동도 이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기관 수급과 외인 수급이 동시에 좀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좀 많이 털고 있죠. 전고점에서 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외인과 기관과 개인과 이렇게 반대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가 굉장히 이 케미칼과 디스커버리에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자, SK케미칼 우 보면 얘도 지금 여기 이 계속 저항이 됐었던 요 구간들 하나, 둘, 셋, 그리고 밀린 다음에 다시 4번째 여기를 돌파 시도를 했어요. 여기서 물론 밀릴 수도 있습니다만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슈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 이슈를 가지고 양봉을 좀 뽑으면서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차트상으로만 봐도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고요 지금. 그리고 특정 라인에 고점은 이런 식으로 지금 딱 지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저점 높여가면서 특정 라인대를 계속 유지하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방향성을 이 상방이나 하방이나 어쨌든 이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이런 식의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에 이렇게요, 보통 여기서 상방으로 한번 양봉을 뽑든 밀려버리든 곧 결정할 움직임이 차트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플러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여러가지 백신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상황들을 보면 지난번처럼 갑자기 부작용 나서, 그죠? 부작용 나서 한 분이 영국에서 문제 생기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안 좋은 기사로 나와서 그게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면 다음 주는 조금 지켜보시면서 현재 포지션을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투자하시는데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재보시다가 감안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시장이 워낙 강하잖아요. 지금 워낙 강하고 작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산타랠리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보통 이제 11월, 12월은 전통적으로 주가가 약한데, 최근에 이 2020년의 11월, 12월은 물론 지난주에 코스닥, 지지난주 코스닥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좀 안 좋았습니다만, 코로나의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섹터가 계속 쓰나미하면서 엄청 세게 가요. 그래서 투자할 만한 좀 그런 투심이 그래도 괜찮다. 다만 어느 섹터에 들어가서 매매를 하시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빠르게 지금 쓰나미하고 있거든요. 빠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구독자분들께서도 계속 정말 토름을 다툴 정도로 기민하게 체크하시면서 어떤 종목들을 들고 가셔야 될지,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서 어떤 종목들은 좀 손실을 보더라도 조금 비중을 줄이고 더 잘 갈 종목들에 들어가야 될지, 그런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센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매년 뭐 2017년, 뭐 2018년, 2019년 어떤 종목군의 어떤 대장주들은 엄청 세게 갔거든요.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 있을까요?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KMW 뭐 이런, 그죠? 그리고 올해는 뭐 시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시즌을 떠나서라도 뭐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2020년을 앞둔 한 달 정도 앞둔 이 시점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내년에 끌고 갈지를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선별적으로 더 오래 홀딩할지, 아니면 수익 실현 혹은 손실이라도 조금 비중을 줄이고 움직이실지 고민하시는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날씨가 쌀쌀하지만 좀 상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면서, 코로나 특히 유의하시면서 감기 조심하시고 뭐 가끔은 야외 활동도 하실 수 있는 좀 그런 주말 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계속 이렇게 뉴스가 아침부터 워낙 주식시장 관련된 종목 관련해서 뭐 종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들은 포털에서 거의 실검 뭐 20여나 들고 있거든요.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고 내일 어떤 그 시나리오를 세우신다면 곧 더욱 많은 수익으로 보답을 받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되니까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도움될 수 있도록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